노후에 자녀에게 외면당하는 부모. 지금 사회는 고도로 발달해 있으며 각종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세계 각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외면받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일주일에 한 번도 자녀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1장 변해가는 가족관계.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75살입니다. 3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자녀 셋을 키워내셨죠. 두 아들과 딸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애들 공부시켰지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장사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들 학원비 대려고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됐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할머니를 찾아오는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두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많은 노인분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 거주 노인의 45%가 주 1회 미만으로 자녀와 접촉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됐어요. 비대면이 익숙해지면서 직접 방문은 더욱 줄어들었죠. 화상통화 같은 기술도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기기 사용이 어려워요. 제2장 외로운 일상. 요양원에서 만난 78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3명인데 다들 잘 살아요. 의사도 있고 회사 임원도 있고. 근데 다들 바쁘다고 잘 안 와요. 설날에 큰 며느리가 와서 하는 말이 아버님,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네요. 요양원이 편하시죠? 하더군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밥도 혼자 먹으니까 입맛이 없어요.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있어요.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 계신 정미영 상담사의 말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십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는 생각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이런 감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노인 고독의 문제는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들은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심장질환 발생률이 40% 높고 치매 발병률도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3장 세대 간의 단절.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첫째,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둘째,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님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셋째,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있죠. 한 사회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의 변화는 매우 급격합니다. 과거의 효 문화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어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기심이 아닌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합니다. 제4장 마음의 상처. 자녀들의 무관심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깊은 상처가 됩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명절이면 더 서러워요.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장면만 나오는데 우리 집은 텅 비어 있어요. 자식들은 해외여행 간다, 친구들과 약속 있다. 핑계가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인 저는 빠져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서운하던지. 김영호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다는 말도 못해요. 걱정할까봐.
아니, 사실은 귀찮아할까봐. 그래서 혼자 병원에 다니죠. 택시비가 많이 들어도 자식들한테는 말 못해요. 심리 상담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의 심리 상태에 우려를 표합니다.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녀들의 무관심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의 소외감은 더욱 큰 상처가 됩니다. 이런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결국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제5장 소통의 단절.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세대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젊은 세대와 이런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년층 사이의 소통 방식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젊은 세대는 SNS나 메신저를 선호하지만 노년층은 직접 만남을 선호하죠. 이러한 차이가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하니까 답장도 못하고 점점 연락이 줄어들더라고요. 손주들 영상 통화하자고 해도 폰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힘들어요. 디지털 교육 전문가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기기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상통화나 메신저 사용법을 배우면 자녀들과의 소통이 더 쉬워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꾸준히 되어야 합니다. 일회성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또한 세대 간의 언어 사용과 대화 방식의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세대는 빠르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반면 노년층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소통 방식의 차이가 세대 간 거리감을 만들어내죠.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해결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끼리의 공동체 형성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7장 세대 간 이해. 자녀 세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여성 직장인 이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주 찾아뵙기가 어려워요. 직장일이 바쁘고 아이들 키우랴. 시간이 없어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외로움을, 부모님은 자녀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대 간 이해를 위해서는 양방향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자녀 세대는 부모님의 정서적 욕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40대 직장인 박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집값은 너무 비싸고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되고, 그래도 최근에는 주말마다 영상통화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8장 과거의 갈등. 8번째 원인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과거에 미해결된 갈등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격한 양육 방식이나 차별적인 대우 등이 성인이 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특히 한국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권위적인 부모 세대와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행동들이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익명의 40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씀에 절대 복종이었어요. 제 의견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죠. 지금도 부모님은 제 인생의 모든 결정에 간섭하시려고 해요. 그게 관심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숨이 막힙니다. 가족치료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특히 과거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비롯된 갈등이 많습니다. 며느리와 시부모 간의 갈등, 장남과 차남 차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63%가 부모와의 과거 갈등이 현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제9장 준비되지 않은 노후. 9번째 원인은 노후 준비의 부족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 세대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시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이어지죠.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로 인해 자녀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망 구축, 여가 활동 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측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에서 만난 68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행히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했어요. 퇴직금으로 작은 연금도 만들고 취미로 시작한 등산 모임에서 좋은 친구들도 만났죠. 덕분에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노후 준비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50대부터라도 시작하면 좋아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지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 부모님들의 소외되는 원인, 그들의 아픔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지금의 자녀 세대도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문화가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작은 관심과 사랑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루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부모님께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